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작가입니다. 하하하하하. 이번에는 선거에서 필요한 소품과 의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라서 연서로운 고, 연설력, 평소의 행실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활용하면 매우 이목을 끌거나 성의 있어 보인다, 이런 이미지는 심어줄 수 있답니다. 의상은 깔끔하게 입고 가면 좋겠지요. 선거하는 날은 특별히 세탁소에 부탁해서 교복을 깨끗하게 입고 가면 더 나을 겁니다. 연예인들도 행사 섭외를 받을 때 옷을 잘 입고 가느냐 안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좌우되는데요. 옷을 대충 입고 가면 아주 유명하지 않는 이상은 연예인이라 생각을 잘 안 해요. 행사를 섭외하는 사람들은 때론 나이가 좀 있어서 TV를 잘 안 보거나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 하고 본래 주고자 했던 돈보다 적게 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연예인들 중에서는 집은 허름해도 차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고 학생 선거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돈을 투자해서 지나친 소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돈으로 얼룩진 선거한다 이러면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품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호감적이어야 해요. 가령 딱 보기만 해도 뭔가 비호감적인 것을 들고 나와서 소품으로 활용하면 거북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소품을 제작할 일이 있다면 가급적 단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제작하라고 요청합니다. 크기는 눈에 띌 정도로 조금 큰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약 이 정도는 되어야 방송실에서 연설할 때 화면으로도 잘 보일 수 있습니다. 큰 이 정도. 네. 가급적이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길 권유하고요. 여력이 된다면 업체에 제작해서 의뢰해도 될 거예요. 솜씨가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생각보다 깔끔하게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런 솜씨가 저는 없는데 주변에 재능 있는 친구가 있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부탁해서 제작하고 또 그런 편이에요. 소품이라는 것이 지나치지만 않으면 때로는 큰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조별 과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유리드믹스라고 신체를 활용한 음악적 표현에 대한 연극을 하는 것이죠. 마침 학교 인근에 롯데마트에 갔다가 테니스공 커다란 게 있는 거예요. 참 독특하잖아요. 테니스공인데 이따만해요, 테니스공이. 그때 제가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짠 게 있습니다. 같은 조원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작은 테니스공을 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이 테니스공으로 신체를 표현한 음악 수업을 해봐요. 음악에 맞춰 공을 튕기면서 리듬을 느껴봅시다. 그런데 그냥 하면 재미없겠죠? 이 공은 우리의 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튕겨보도록 해요. 그때 제가 학생 역할로 등장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우리의 꿈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큰 테니스공을 깜짝 등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하기 전까지 제가 테니스공을 준비했다고 조원 이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비밀로 감추고 있다가 박스 안에 숨겨놓고 갑자기 꺼낸 거죠. 그때 학생들의 표정이 하고 놀라는 거예요. 테니스공이 어디서 저렇게 큰 게 나왔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제가 테니스공 큰 거 샀다고 여기저기 다 떠들고 다니면 그런 학생들의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미리 스포일러 뿌리면 안 돼요. 당연히 점수는 최고 점수였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학점 잘 받은 것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소품은 적정하게 활용하면 매우 성의 있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소품을 사용할 거냐? 그건 자신의 공약에 따라 연설 원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거기에 맞는 걸로 맞춰서 고안하시면 됩니다. 만약 휴대폰 자유하다, 그런 만화 이미지로 귀여운 휴대폰이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보여주거나 혹은 박스로 휴대폰을 좀 크게 만들어도 되겠지요. 휴대폰이 와 해방이다 프리덤
하면서 뛰고 있는 듯한 액션을 취해도 될 겁니다. 단 지저분하게 만들면 안 한만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때 경찰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강연대회가 있었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정장을 입거나 근무복을 입고 평범하게 강연을 했는데 한 경찰관이 포도대장 옷을 딱 맞춰서 입고 나온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은 특수 의상을 이렇게 어디서 빌렸겠죠. 강연도 몹시 잘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말할 것 없이 그 사람이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 좀 들더라도 의상을 어디 가서 대여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적정한 게 있으면 그렇게 구해서 하고 굳이 없는데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의상과 소품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게 원고와 잘 맞아떨어질 때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지 당락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의상을 잘 차려입어도 원고나 발표력에서 밀려서 떨어진 경우 많이 봤습니다. 벽보를 제작할 때에는 가급적 많은 글을 넣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함축적으로 잘 전달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가끔 조그마한 전단지에 엄청나게 많은 글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누가 다 안 읽어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집어넣게 되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안 보게 됩니다. 그 점에 유의하셔서 벽보를 제작하시기 바라고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은 믿음과 신뢰, 노란색은 친근함, 초록색은 성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색깔이 심리적으로 주는 영향은 기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간혹 벽의 색깔과 선거 벽보의 바탕 색깔을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색 바탕의 벽에 살색 벽보를 붙여놓거나 노란색 바탕의 벽에 또 노란색 벽보를 붙여놓으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는 보색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만약 벽이 노란색이다. 그럼 파란색을 붙여놓으면 눈에 잘 띄겠지요. 생활 속에 보색을 활용하는 예시를 들자면 교통 표지판을 보면 보통 검정과 노란색을 함께 사용합니다. 검정과 노랑을 함께 사용하면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색을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에는 촌스러워지거나 산란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적정하게 배치해주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인석의 청소년 선거 코칭 당선을 응원합니다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 질문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올려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올리고 싶은 영상 막 올리다가 중간중간 띄엄띄엄 업로드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골라보기 귀찮다 그런 분들은 저서를 사보시면 되는데요. 청소년 선거 코칭 당선을 응원합니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20년도 경에 출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2년 뒤에는 미래의 서점에서 제가 제 책 한 권이 딱 꽂혀 있겠죠. 하지만 책보다는 유튜브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책을 안 사보셔도 무방합니다. 시간 아깝다, 나는 엑기스만 뽑아서 빨리 쭉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답변을 일일이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진석 작가가 여러분들의 당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